자, 66쪽에 7번. 30개의 방이 있는 어느 호텔. 근데 어느 호텔의 전체 예약권 중에서 실제로 이 호텔에 투숙하는 경우는 95%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투숙할 수 있는 확률은 100분의 95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어느 날 이 호텔이 32건의 계약이 있어. 그럼 이날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뭐니? 32개가 있어. 그쵸? 그 다음에 얘네가 지금 투숙할 수 있는 확률은 뭐 100분의 95 이렇게 쓸까? 0.95라고 쓸까? 0.9 이렇게? 그럼 난 이걸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이날 방이 부족하지 않을 확률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32개가 독립시행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어떤 확률이 있어? 얘를 지금 31개부터 해줘야지. 그 다음에 1에다가 빼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31개 호텔을 잡은 사람들, 그럼 하나가 부족할 거 아니야. 32개까지 이 확률 변수가 31일 때, 32일 때 얘네들이 다 투숙을 할 수 있어. 그럼 방이 부족해. 그러니까 적어도 30까지만 방에 이제 머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지금 방이 30개밖에 없는데 그럼 결국에는 31개부터는 한 팀이 이제 그 숙소에 머무를 수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30일부터 32까지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구한 뒤 1에다가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이양분풀을 어떻게 했죠? 이거를 32번 중에 32, C, 31 이렇게 0.9, 0.9에 31 그 다음에 곱하기 0.05에 하나죠. 그 다음에 플러스 32, C, 32지. 그 다음에 0.95, 32야. 이렇게 되겠지. 0.0은 없이. 그렇구나.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X가 31일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지? X가 32일 때인 거지. 그럼 얘는 32C, 31은 32C 1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32 곱하기 0.9에 31. 0.9에 31은 0.1이에요. 자, 0.2. 그 다음에 0.05. 이렇게. 자, 더하기. 자, 32C 32는 1입니다. 0.9에 32제곱은 0.19래.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얘는 2, 5, 10 자릿수가 하나, 둘,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그럼 얘는 0.01입니다. 얘가 0.01. 그럼 얘는 뭐야?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100분의 30이고 0.32가 되겠네. 얘가 0.32. 그럼 여기 0.19랑 더하게 되면 0.451, 0.51이 되겠네. 그렇구나. 얘는 1 빼기 0.51 해버리면 0.49. 49%네요. 확률 구하시오. 0.49.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100분의 49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원점 5를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인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5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3만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점 P를 이동시킨다. 동전을 12번 던진 후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이 X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확률 변수 X. 자, P의 좌표가.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 앞면이 나올, 경우를 Y라고 하고, 이걸 확률 변수 Y라고 한번 해보면, 우리 이렇게 되는 거야.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5만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y에다가 그 다음 몇 번 던지는 거예요? 12번 던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에 12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네? 그쵸? 앞면이 나올 경우 y라고 얘기한다면? 자, 근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눈금인 거지. 그쵸? p의 좌표가 되는 거죠. 이 p의 좌표가 곧 x가 된다는 얘기죠. 자, 전개하면 5y 마이너스 36 플러스 3y여서 얘가 지금 8y 마이너스 36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 12번 중에 일단은 동전을 던지는 거니까 2분의 1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앞면이 나올 경우를 y라고 얘기했으니 이 y는 뭡니까? 1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6 나오겠네. 그쵸? 자, 그렇다면 확률 x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확률 x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8에 확률 y를 곱하고 평균은 y를 곱하고 36을 빼줘라. 뭐 이런 거나 다름이 없죠. 6, 8에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6. 그럼 얘가 12가 되더라. 답은 5번 되겠죠. 그래서 이 19번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를 따로 우리가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x랑 연관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줘야 돼요. 확률 변수 x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 자, 또 있어요? 괜찮? 도현이도 쌤비 아예 안 본 거야? 아, 오케이. 그럼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 아마 뭐 볼 수 있는 시간은 나중에 또 있겠죠. 자, 개념원리 가겠습니다. 개념원리. 확률 분포, 이산, 기대가, 이항 분포. 자, 156쪽까지네? 질문할 거면 좀 추려보시고. (35번) 자, 135, 147. 이게 다 연습 문제지. 135, 147. 얘가 지금 146쪽이네요. 자, 남학생 2명. 그 다음에 여학생이 지금 뭐냐면 3명이야.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차례대로 1, 2, 3, 4, 5를 하나씩 부영할 때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학생,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자애들이 지금 최대 설 수 있는 경우가 지금 1, 2, 3 여기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1, 2, 3.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확률 분포표를 한번 좀 써볼까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 px, x 이렇게. 자, 그럼 얘가 합계. 자, 걔가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일렬로 세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전체 확률이 5팩 되겠네? 그죠? 5팩. 그거 분해. 여자애가 여기 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3명 중에 1명 이렇게 31, 그 다음에 곱하기 나머지 4팩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그쵸? 이거 한번 좀 먼저 구해볼게요. 120에 얘가 432, 얘가 24지? 자, 3 곱하기 24 40 10분의 454 10분의 1 5분의 3이야? 이렇게 나오겠네? 끝! 그 다음에 여자애가 만약에 여기에 자, 그러면 뭐야? 여자애가 3명 중에 1명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그쵸? 31. 그 다음에 여기 남자 2명 중에 1명이 들어가면 되죠. 21.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줄 서면 되겠지. 3팩. 얘가 지금 뭐야? 5팩이죠. 120. 자, 그러면 일단은 3, 2, 6. 그러면 6 곱하기 6입니다. 120. 6, 2, 10. 10분의 3이야. 자, 그래서 확률 잘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첫 번째는 뭐야? 여학생 3명 중에 1명이 일단 1번에 위치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3C를 딱 걸어두면 나머지 4명은 상관없잖아. 그냥 줄만 세우면 되니까. 그래서 4팩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이제 2에 위치하려면 여자애들 3명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애가 2번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3명 중에 1명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면 1번은 무조건 남자여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지금 2번에 위치할 애들, 얘가 1번에 위치할 애야. 그럼 결국 2명이 일단 자리가 배치가 됐으니까 나머지 3명 줄 세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분의 3을 다시 이 확률 변수 1이었을 때 5분의 3을 10분의 6으로 바꿔보고, 자, 그럼 2가 10분의 3이죠. 그러면 내가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률 변수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률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합계가 1이니까 그냥 10분의 1이구나 라고 그냥 짐작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 첫 번째, 두 번째가 확실하게 잘 풀려져야 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분산 10x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뭘 구하란 얘기야? 그러면 100 분산 x 이거겠네? 확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구한 다음에 100을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해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자, 일단은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 5분의 3. 그 다음에 10분의 6. 10분의 3. 자, 그럼 얘는 10분의 6, 12, 15. 이게 되겠죠. 26, 6이 12, 15. 5, 20, 5, 35. 2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해서 낸 평균이 뭘까라고 얘기하면 5분의 3, 그 다음에 4, 10분의 4, 3, 12, 그 다음에 10분의 9. 그럼 얘는 10분의, 얘도 지금 6이고, 6, 21, 27. 자, 그러면 10분의 27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겠네. 여기가 지금 뭐예요? 분산 x가 될 거고 거기다 100 곱해버리면 되겠네. 100 곱해버리면 뭐니? 100 곱해버리면 이것만 좀 계산할까? 자, 20으로 통분이 가능하죠? 얘 54고 얘 20하면 45. 얘 20분의 9가 되겠네. 20분의 9. 그럼 20분의 9에다가 100 곱해버리면 얘는 지금 45. 얘가 45란 얘기지. 그래서 135번은 확률 변수를 정해주고 그것에 대한 확률을 각각 구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147번)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각각 눈의 수 M과 N에 대하여 M제곱, N제곱. 얘가 지금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 사건을 이거가 되는 사건. 자, 이 두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지는 12회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2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할 때 X의 분산 VX는 P분의 Q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12회의 독립 시행에서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얘가 되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좀 봐줘야겠네. 자, 그럼 봐봐. 일단 얘가 1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1부터 4가 되죠? 그쵸? 얘가 2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1에서부터 4가 되죠. 4, 16. 그 다음에 얘 3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가 1에서 4 가까스로 되네요. 그 다음에 4라고 얘기했었을 때 얘가 1에서부터 3 되나? 4, 4, 16, 3, 3, 9,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5라고 얘기했었을 때 25 안 돼. 이거밖에 없네. 자, 그러면 이거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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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 15가지. 주사위는 2번 던지니까 36가지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분포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12번인데요. 36분의 15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맞나요? (15) 18 이게 뭐야? 약분이 돼? 5 12 3 3 5 15 3 1은 3 3 2 6 12분의 5 되네요? 약분이 됐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x의 분산은 p분의 q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것까지 했고요. 자, 우리가 사전에 얘가 시행 횟수라고 얘기하고 얘 확률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평균은 NP라고 얘기했고 분산은 NPQ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보통은 이 1-P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바로 이거 구해 볼게요. 12 곱하기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7 그러면 없애줘서 12분의 7호 35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문제 두 개를 더해주세요. 그럼 35랑 12랑 더해버리면 47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147번의 답은 47이다. 또 있어요? 자, 연속 확률 변수를 좀 얘기를 할 건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은 자, 157페이지입니다. 사실 이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딱딱 끊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항분포를 봤었어. 그럼 이게 이산 확률이었잖아요. 자, 연결되는 게 뭐였어요? 확률, 질량함수였어.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야? 이제 정규 분포를 배울 겁니다. 정규 분포인데요.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이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항분표는 시행횟수와 뭐가 나오잖아. 그쵸? 확률 나오잖아요. 이상 확률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그다음에 분산도 구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 이산 확률을 통해서 이산 확률 분포표 이런 것들도 배웠단 말이야. 확률 질량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알겠지만 뭐였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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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대 그래프로 막 그렸었던 거 기억나요? 자, 근데 이제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수치화된 거가 딱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범위로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이제 온도 아니면 뭐 어떤 키 이런 것들 있잖아. 뭐 몇 센치부터 몇 센치 사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연속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정규 분포도 모, 모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연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이 정규 분포에 해당해서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표준편수도 구할 거란 말이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가 이게 얘들아 촘촘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이렇게 이어질 거야. 이게 밀도 함수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었냐면 큰 수의 법칙을 배웠어. 결국에는 우리가 시행의 수를 늘리게 되면 그 확률에 도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그러면 이 질량함수는 사실 이 시행 확률 변수가 결국 뭐니? 얘네가 시행했을 거 아니야. 시행 횟수에 대한 어떤 그 x의 값이라면 그것에 해당되는 그 y의 값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시행 횟수를 더 촘촘하게 늘려. 막 여기 늘려. 시행 횟수를.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늘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야? 모여갖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막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를 수투에서 적분시켰잖아. 적분시켜갖고 정적분시켜갖고 얘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엄연히 따져서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다음에 어디니? 여기 넓이, 여기 넓이, 그 다음에 여기 넓이 해갖고 이 간극을 사실 이렇게 해서 얘를 리미트 값으로 보내버리면 얘가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넓이가 이 커다란 넓이와 이 밑에 있는 넓이의 사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극한값으로 보낸다는 거는 이 막대 형태를 더 세밀하게 작게 만드는 직사각형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딱 그어져 있는 이 틈새가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촘촘하게 해버리면 우리 눈에는 띄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이 넓이 값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적분의 값을 썼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이는 이 확률 질량함수의 이 변수들이 시행의 수가 더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촘촘하게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도 변환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 그래서 우리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를 같이 보는 문제가 나왔었을 때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 문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더라도 이항분포만 따로 정규분포만 따로 낼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이어지는 문제들을 꼭 낼 거야.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를 한번 좀 더 이어서 볼게요. 자, 밑줄 한번 좀 쳐볼게. 1번에 2번입니다. 자, 1번 확률 변수의 동그라미 2번에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길이, 무게, 시간 등과 같은 어떤 범위에서 연속적인 실수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가 알파에서부터 베타로 딱 시작했었을 때 얘가 지금 이 영역의 넓이가 정적분 값으로 우리 이 넓이를 구하게 된다면 이제 1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넓이를 1이라고 얘기하고 말 그대로 여기 대칭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가 0.5가 되고 여기가 또 0.5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밑에 그림 1번, 그림 2번을 한번 보세요. 자, 확률의 범위, 자, 그 확률 변수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면 그 그래프의 밑에 있는 넓이는 1이 될 거야. 그래서 그림 1번 보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 2분의 1 얘가 지금 몇이냐? 2가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넓이가 확률 1이 돼야 되거든.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2번만큼은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를 보는데 그 중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해. 결국에는 사실 이 질량 함수로는 이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지만 시행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값이 1에 가까워져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149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래요? 149페이지.
자, 149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6번째 줄 한번 읽어봐. 1에서 1부터 3까지 확률 P. 이 시행은 횟수의 n이 뭐야? 시행 횟수죠. 시행 횟수 n이 커짐에 따라 점점 1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확률이 1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로서 그 밑에 있는 영역의 넓이가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두 번째 줄. 한편 위의 그래프에서 이항 분포 n, p의 그래프는 p가 일정하고, 그러니까 확률이 일정하면서 시행의 수가 점점 커지면 좌우 대칭인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그럼 좌우 대칭인 모양의 곡선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결국 확률 밀도 함수, 즉 정규 분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야, 반복적으로. 계속 밑줄 칠게, 그 부분은.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일단은 확률 밀도 함수의 그 영역의 넓이가 어쨌든 확률의 전체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확률 변수의 x에 대한 범위가 나왔다면 그 범위의 그 밑에 있는 영역의 넓이는 다 1이다 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58페이지입니다. 자, 158페이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어디를 보냐면 설명에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고 이 곡선과 x축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1이다. 곡선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직선으로 나와 있었을 때 그 직선의 그래프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9페이지의 형태, 적분을 이용한 확률 밀도의 함수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뭐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고 얘기할진 모르겠지만 특강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 일단은 수투를 이수하는 학생만이 학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 당연히 아 맞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러면 특강 1번 한번 볼게. 얘가 지금 fx, kx에다가 6-x 그 다음에 범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테그랄 0에서 6, kx, 6-x라고 얘기하는 dx가 결국 1이다. 이거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래, 얘들아? 이건 뭐니? 얘는 그냥 바로 0에서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정적분 값을 뭔가 완벽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포물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바로 2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정적분을 여러분들 좀 펼쳐보면 바로 1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심화 문제로 나오게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로 갈게요. 202번. 자, 다음 보기 중 연속 확률 변수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업, 어느 학교 학생들의 키. 자, 키가 사실 소수점이 많기 때문에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 속합니다. 자, 기업 동그라미. 변수야 변수.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 니은, 어느 지역에 한 달 동안 내리는 강수량. 맞죠? 이것도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디귿, 10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주사위의 개수. 이거는 연속이 아니죠. 연속 확률 변수 아닙니다. 자, 리을,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정부의 수명.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기업, 니은, 리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203번. 이거는 사실 문제의 기초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1번만 한번 해볼게. 자, 문제가 사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때 지금 2분의 1이래. 그럼 얘 한번 해볼게. 이거죠, 이거. 이거고 여기 x축으로 둘러싸이는 이 넓이를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얘가 지금 2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곱해버리면 지금 뭐예요? 넓이가 1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넓이가 1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확률 밀도 함수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보게 되면 2번은 2x예요.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2x가 이렇게 갈 텐데 우리 항상 뭐라고 했어? 확률 밀도 함수는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2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204번) (205번)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3, 204, 205번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을 한번 맞춰보죠. 할만하지요? 자, 203번. 네, 3번. 될 수 없답니다. 넓이가 2가 나오죠. 자, 4번. 될 수 있어요. 여기 영역이 넓이가 1이 됩니다. 204번은 결국 가로가 4가 나왔어. 그럼 넓이가 1이 되기 위해는 지금 세로가 4분의 1이어야 돼. 그러면 결국 K가 4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2번은 Y는 KX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1까지예요. 자,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야지 1 되겠죠. 그래서 1,2를 지남으로 K는 2다. 자, 205번도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문제는 확률 변수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냥 이 영역의 넓이를 여러분들이 구해버리면 끝나겠죠. 바로 4분의 3이다.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도현이는? 어디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밀도함수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는 확률이 사실 일어나는 그 전체를 1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럼 확률 변수를 내가 구간을 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일어날 그 확률을 전체 1이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X축에서 이 그래프의 X축과 둘러싸이는 넓이를 1로 만족시키면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 밑에 있는 면적을 지금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보고 있는 거잖아. 203번에 3번은. 근데 여기에 넓이를 구해보니까 넓이가 2가 됐어.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이거를 뭐 확률 밀도함수로 볼 수가 없는 거지. 1이어야 돼, 무조건 넓이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겠어? 그래프 그려버리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더해버리면 1 되죠. 그럼 얘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런 그래프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주사위 던져버리면 뭐 예를 들어 질량함수로 따져버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주사위를 하나씩 던져버리면 얘가 지금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6분의 1 이런 것들도 연속해서 이제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가 지금 막대가 이렇게 생겼지만 연속에서도 확률이 똑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있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 다만 그 밑에 X축과 둘러싸이는 넓이는 꼭 1이어야 돼. 확률 1로 생각해서. 그러면 결국 204번의 1번 같은 경우에도 1이 되기 위해서 얘를 4분의 1로 맞춰주는 거지. 얘도 1로 맞춰주기 위해서 높이가 2여야 되고.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지정했잖아. 얘를 지금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근데 면적 보니까 넓이가 1이거든. 이 전체가. 근데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 변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밀도 함수를 통해서 0에서부터 1까지 둘러싸여 있는 이 넓이를 구해버리면 되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바로 4분의 3이라고 얘기한 거고. 괜찮? 자, 그러면 천천히 예제 14번 한번 해볼게요. 어? 그치. 그래서 약간 좀 뭔가 모품 문제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거 뛰어넘었어? 그냥 풀었어? 자, 예제 14번에 일단은 뭐 밀도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밀도함수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그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1이다라고 이미 얘기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K가 몇인지 몰라요. 자, 그럼 0 집어넣어볼게. 0 집어넣어버리면 K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 집어넣어버리면 6, 7, 7K야. 7K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둘러싸이는 넓이가 지금 1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쵸? 어쨌든 얘는 지금 1참수고 X축 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K가 음수가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의 면적이 1이라고 얘기한다면 2였었을 때 7K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그럼 얘가 지금 2야. 얘가 눈금이 2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2분의 1. 그 다음에 K랑 7K 더해버리면 8K 되겠지. 거기다 높이 2 해버리면 얘가 지금 1이 돼야 돼. 그럼 K는 8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제 15번. 자, fx. 얘가 지금 kx라고 얘기하고 함수를 잘 그리면 돼요. 얘가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만 좀 그려볼게. 자, 0, 1,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1 집어넣어버리면 K, 1 집어넣으면 K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일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0 집어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지금 1이면 K야. 여기까지 가겠네.
2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제 넓이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2니까 2 거기다 높이 곱해버리면 1이 될 것이다. 그럼 여기가 지금 1이겠다. 아 그러면 얘는 1,1을 지나겠네? 그럼 결국 K가 1 되겠지. K가 1이야.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단 얘를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K 여기는 2-X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문제는 확률 변수 이거를 구해달래. 그럼 0에서 2분의 1 여기겠네? 이 부분 얘기죠. 그럼 봐봐.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정사각형이 되겠지. 그냥 굳이 얘기한다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그것의 절반이니까 8분의 1 되겠네. 8분의 1. 자, 그러면 208번 한번 해볼까요? 208번. 208번, 209번 한번 해보죠. 두 개. 간단하게.
자, 209번 한번 볼게. 208번은 4분의 1 나오고, 209번. 209번은 어딘지 몰라. 치사하게 우리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얘기했잖아. A라고 지정해. 그럼 얘 1-2분의 A지. 결국 얘가 지금 뭐냐? 거의 활용 쪽이에요, 활용. 중학교 때 봤었던 그 1차함수의 활용, 뭐 이런 것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 지정하면 얘가 지금 A, 1-2분의 1 A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제 면적 구하기 쉬운 좌표가 다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1과 1-2분의 1 해보면 2-2분의 1 A가 될 거고, 높이 A고, 거기다 2분의 1 해버리면 그때 넓이가 4분의 3이 되더라라는 식을 이제 우리가 세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곱했어. 그럼 얘가 없어지고 여기 4-A가 되죠. 여기 4 곱하면 3이야. 그럼 여기에서 얘가 3 곱하기 1이거나 1 곱하기 3이 돼야겠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 어쨌든 그냥 다 전개하게 되면 A에 관한 2차 방식이 돼서 A의 값을 구할 수 있긴 한데, A가 일단은 0과 2 사이의 값이어야 되니까 A가 1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규분포로 이제 들어가기 전 이제 연속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속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밀도함수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밀도함수의 그 범위가 주어졌고, 그 주어진 것은 X축 위에 있으며, 그 다음에 X축에 둘러싸인 넓이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164. 맞아요. 자, 그런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의미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정규분포가 이거예요. 자, 정규분포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이 M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속 봤었던 평균이야. 자, 평균.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했어. expect에다가 이건 mea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지금 뭐야?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그 앞에 앞 글자를 따서 M이라고 얘기할 거고, 이게 지금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좌우 대칭인 그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그래프의 함수식이 이거란 얘기야. 근데 이거를 굳이 계속 함수식을 펼칠 필요는 없어. 이거 하게 되면 우리 엄청 고급스러로 가야 돼.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평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할 거고, 이게 사실 삼포도의 역할도 합니다. 자, 삼포도의 역할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린 이거를 왜 삼포도의 역할로 이 그래프가 변형이 되느냐, 아니면 평균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거 설명하려고 이걸 써놓은 거야.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엄연히 따져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편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지금 뭐야? 평균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 자, 그러면 여러분, 표준편차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 전체 함수값은 바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의 값이 바뀌면서 이거의 자체의 거듭제곱의 모양도 바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첫 번째, 평균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정규분포의 그래프가 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이렇게 딱 그려질 텐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 평균이 바뀜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어떤 폭은 바뀌지 않겠지만 위치가 바뀌는 거지. 만약에 평균이 3이야. 그럼 결국 여기 3 위치에 이렇게 그려질 거고, 평균이 7이야. 그럼 7 위치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렇다면 표준편차는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삼포도,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 평균값, 삼포도 단원에 우리가 편차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산 배웠고 표준편차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삼포도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편차, 분산, 표준편차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평균에 모여있다라고 얘기했어. 자, 삼포도가 크면 평균에서 더 멀어지고 퍼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편차, 분산, 표준편차의 값이 크면 삼포도도 크다. 삼포도가 크다는 얘기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표준편차만 바뀐다면 평균은 가만히 있겠지만 표준편차가 만약에 작아졌다라고 얘기하면 평균의
모여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만약에 평균에 멀리 떨어져 있어. 산포도가 너무 커. 산포도가 크면 이렇게 퍼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평균에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fx 함수식이 표준 편차와 평균의 값에 의해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텐데 다시 얘기하게 되면 평균에 의해서 평행이동이 되겠죠. 이거 바로 뭐야? x-m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평행이동했었을 때 x에다가 x-m을 집어넣는 것처럼 이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어. 그럼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지만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래프 모양 자체가 일그러질 거예요. 자, 그럼 결국에는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포도가 크다는 얘기, 퍼져 있는 정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평균 기준으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높낮이를 만들 수 있겠죠. 표준 편차가 만약에 작다라고 얘기하면 평균치에 모여 있으니까 이렇게 솟구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보았을 때 평균의 어떤 값과 표준 편차의 값으로 인해서 그래프 모양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밑줄 한번 좀 쳐볼게. 일단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지금 2번의 밑줄 한번 쳐볼게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기호로 이렇게 쓴대요. 자, n. 그 다음에 여기에서 m, 시그마 제곱. 사실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산이죠. 근데 우리는 시그마 제곱으로 좀 표현을 할 거야. 왜냐면 앞에 이제 배우게 될 그 공식들이 시그마를 이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곧바로 시그마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규 분포를 n이라고 얘기하고요. 이항 분포는 b였습니다. 자, 이항 분포 b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였죠? 시행 횟수와 그 다음에 확률이었죠. 이렇게.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얘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단 미리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얘가 평균이잖아? 두 개 곱해버리면 평균 되잖아요. NP죠, 얘가. 얘는 지금 뭐예요? 분산이죠, 결국에는. 분산은 뭐죠? N, P, 1-P 이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와 이항 분포에 대한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일단 정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n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밑줄 한번 좀 쳐볼게. 설명에 그 위에 그 밑에 그 그래프에 대한 설명 있죠?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줄부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자, 결국 좌우 대칭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을 지금 자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항 분포 측에서는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칭인 종 모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 동양 종이 이렇게 생겼잖아. 서양 종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종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양 종은 이렇게 생겨갖고 이걸 백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많이 봤겠죠, 이런 모양.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자, 무슨 성질인지 볼게요. 첫 번째, 밑줄 한번 쳐볼게. x는 m에 대하여 대칭. 점근선은 x축. 자, 그 다음에 3번,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m의 값이 일정. 이거 뭐예요? 평균값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평균값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 x는 m이라고 얘기하는 그 값에서 떠나지 않을 거겠죠. 그 다음에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변하면 대칭축 위치는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문제를 좀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3번 한번 볼게. 자, 표준 정규 분포는 이거야. 아니,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뭐라고요? 평균과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가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아니 이런 그래프들과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그래프도 있을 거고 이런 그래프도 있겠지. 그럼 이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게 되면 너무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표준화를 쓰기로 했어. 얘네들을 표준화로 만들기로 했어. 자, 그 표준화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얘네들을 동일한 평균 위치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동일한 분산값을 갖기 위해서 만들려고 우리 표준화 작업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1번에다 밑줄 한번 쳐볼게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를 한다. 정규 분포가 지금 n이 0, 1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 자, 이게 어떤 효과를 얻어내냐면요. 이 x축에서 여기가 0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분산, 즉 표준 편차가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정도, 결국 폭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로 맞춰버리면 이렇게 길쭉한 것도, 이렇게 완만해 보이는 것도, 여기 중간 사이즈, 완전 완만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분산 1로 바꿔버리면 일정한 폭으로 지금 평균 0짜리인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그리고 그때의 확률을 구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로 또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2번도 한번 봐봐. FZ는 루트 2파이 분의 1, 그 다음에 막 나와 있잖아. 이런 것도 지금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굳이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0 기준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그려졌다면 그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릴 거고, 그럼 그 표준 정규 분포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y축 기준으로 절반이다. 0.5다. 여기도 0.5다. 내가 여기를 확률 변수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영역의 넓이는 1이 될 거고요. 결국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가 어떤 내가 이걸 안 봤구나. 자, 165페이지로 다시 한번 가볼게. 표준 정규 분포 표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만약에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게 되면 2.13이라고 나와 있잖아. Z가 2.13일 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0에서부터 2.13까지 0에서부터 2.13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 2.13이 뭐예요? 0에서부터 2.13이 0.4834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100 곱해버리면 뭐야? 48%야. 여기가 지금 0.4834고 얘가 48%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확률 변수가 있어. 근데 이 값이 너무 복잡해서 표준화 시킬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됐어. 얘가 지금 2.13. 자, 2.13, 0에서부터 2.13이야 라고 얘기했었을 때 표준 정규 분포표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구해보니까 얘가 지금 0.4834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확률이 몇 퍼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48%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는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2.13이라고 딱 걸어놨었을 때 얘는 지금 0에서부터 2.13에 대한 면적에 해당되는 값이다. 그 수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런 걸로 따져버리면 결국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볼게. 자, 첫 번째가 뭐야? 여기 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결국에는 반쪽이 몇이에요? 0.5죠. 우린 이걸 이렇게 구할 거야. 0.5에다가 빼기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부분을 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가 지금 0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 영역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야? 여기가 0.5입니다. 그럼 0.5 더하기 또 p의 0에서부터 그 다음에 a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 세 번째. 여기도 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0에서부터 b 그 다음에 빼기 0에서부터 a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얘가 여기 파트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파트니까 빼버리면 여기 부분은 남겠죠. 여기 부분. 자 6번은 뭐예요? 6번은 어쨌든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부터 a 그 다음에 0에서부터 b까지 확률 분포표의 값을 이용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번 정규 분포의 표준화야. 그럼 도대체 자, 그래 알겠어. 그럼 그렇게 구하는 방법 알겠는데 표준화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것이 지금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번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랬었을 때 지금 확률 변수 Z는 자, 이게 지금 표준화 시켰다라고 얘기하는 알파벳 Z예요. Z는 시그마의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을 뺀 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1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자, 확률 변수 X가 A부터 B까지를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표준화 시킬 거야. 표준화 시켜버리면 N에다가 우리 뭐 한다고요? 지금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M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버린다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A에다가 평균을 빼,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버리면 그것이 뭐예요? 표준화된 Z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B 마이너스, 6분의 1. 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B에다가 평균 빼버리면 되겠죠. 이게 표준화 작업이야. 그래서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외우지 말고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문자로 읽지 마시고 의미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게 표준화다. 이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버리면 평균이 0이 되고 왜 분산이 1이 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EZ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뭐야? 얘가 지금 이거죠.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시그마 분의 1의 평균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M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얘 시그마 분의 1 앞으로 빼버리면 결국 평균 X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M을 빼버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평균이 M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 X라고 얘기하는 그 평균은 결국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M이라는 평균으로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시그마 분의 M이고요. 여기도 시그마 분의 M이에요. 서로 빼지죠. 그러니 우리는 표준화 시켰었을 때 평균이 바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산은 표준화 시킨 분산은 이거나 다름이 없겠죠. 자, 그런데 분산 입장에서는 빠지고 더하고가 의미가 없고요. 나뉘어지고 곱해지고가 의미가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시그마 제곱분의 1
분산 x죠. 자, 분산 x가 지금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니 결국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제곱 1.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증명 과정을 통해서 정규 분포가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이 되는 표준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얘기하게 되면 폭도 일정하고 평균이 0으로 맞춰지는 그래프로 모두 변환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쉽게 분포의 값을 알 수 있다. 그 수치 값을 알 수 있고 확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표준 정규 분포가 0,1로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봤고요. 167쪽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게 될 게 이거야. 정규 분포 n에서 우리는 평균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1번부터 볼게. 210번. 자, 평균이 뭐죠? 평균이 지금 5입니다. 분산이 뭐예요? 9죠. 그럼 이것을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정규 분포 n은 5,3의 제곱이다 라고 써달라는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덧셈 뺄셈처럼 천천히 연습이 돼야지 다음에 다른 색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어 라고 개념을 익히기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자, 해도 정규 분포 12, 그 다음에 4의 제곱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211번 볼게. m의 값이 일정할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야? 축이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가 m이라고 얘기한다면 자, 그러면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크면 뭐란 얘기야? 3포도 값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퍼져 있겠네. 자,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쵸? 평균치에 흩어져 있겠죠. 모여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럼 2번.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폭은 변하지 않겠네. 그럼 m의 값이 변하면 대치축의 위치는 바뀌겠죠. 대칭축은 평균이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가 됩니다. 둘 다 가예요. 자, 그럼 212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처음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얘 뭡니까? 얘가 X축이고 얘가 0이야. 자, 그럼 얘가 2라고 얘기하면 지금 1번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럼 어쨌든 왼쪽이 0.5일 거 아니야. 0.5에서 지금 0.477을 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0.5에다가 0.4772 이거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0.0228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1번 답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정규 분포표 이거든요. 그럼 2.0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0에서부터 2까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2번 한번 볼게요. 0.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0.5. 자, 얘가 1이고 얘가 0.5라고 할게. 자, 그러면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0.5까지에 대한 부분과 0.5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0.1915 여기에다가 플러스 0.5까지 더해주시면 얘가 0.6915가 되는데 얘가 2번입니다. 됐어, 여기까지? 괜춘? 도인이는 어때? 이 계산이 돼, 근데? 0.5가 여기일 거야, 그치? 여기가 0이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쨌든 넓이가 1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0.5보다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 영역이 되는 거지. 그럼 0 기준으로 왼쪽은 사실 계산할 필요 없이 0.5가 되겠지. 그럼 0에서부터 0.5는 여기 정규 분포표에서 지금 0.5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0.1915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0.5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1에서 2야.
여기가 1에서 2인데요. 지금 여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0에서부터 2까지에다가 0에서부터 1까지를 빼버리면 여기가 남겠지. 자, 그럼 볼게. 0에서부터 2까지가 0.4772예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가 0.3413이야. 이거 빼버려달라는 얘기지. 6, 5, 9에다가 얘는 지금 3, 1, 0.1359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5까지를 얘기하고 있어. 1.5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1.5까지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쨌든 대칭이기 때문에 Z,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게 되면 1 보게 되면 마이너스 1 형태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5. 1.5를 찾아버리면 우리는 0에서부터 1.5를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1 너무 크게 했네. 1 요 정도?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얘기야. 내가 너무 좀 급하게 했는데 얘가 뭐랑 똑같냐 라고 얘기하면 얘가 지금 이거랑 똑같다는 얘기야.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찾아서 계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거는 사실 뭐 부호가 사실 양수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여기 있는 1.5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과 1.5 더해버리면 뭐니? 0.4332. 뭐야? 5, 4, 7, 7 이렇게 되겠네. 0.7745. 자, 그렇다면 213번에 별표 좀 쳐주세요. 아무리 개념 원리 익히기여도 이 파트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자, 표준화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화하세요. 자, 확률 변수를 지금 모릅니다. 확률 변수 x를 모르기 때문에 우린 이걸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가 표준화하는 것은 z라고 얘기할 건데 이 z는 뭐라고요?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다. 이거야. 자,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화 시킬 거야. 그 표준화 z는 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 분해 확률 변수에다가 지금 평균을 빼는 거야. 2번도 한번 해볼게. 얘가 지금 20,5의 제곱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표준화 시킬 거야. 그럼 표준화 z는 자,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눌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것을 확률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냥 시그마, m, 뭐 x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세요. 뭐 그게 편하면 어쩔 수 없지만 자, 아무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16번입니다. 거의 끝나갔는데요.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예제 16번. 자, 정규분포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것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자, 부등호로 따져버리면 얘 뭐야? 12 이거야. 얘 18이야. 그쵸? 그런데 얘네가 지금 서로 같대. 무슨 얘기야? 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지면 12에서 18에서 여기 영역의 확률과 여기 영역의 확률값이 같대. 그렇다는 얘기는 이 평균치에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쵸? 자, 그러면 대칭을 이루게 되면 우리 중점 좌표를 구해버리면 되겠죠. 이 거리가 같은 거니까. 12 더하기 18. 이거 2로 나눠버리면 얘는 지금 뭐야? 15야. 평균이 15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216번 한번 해볼래요? 216번. (216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 사실, 이거 뭐야? 이 확률 변수를 가지는 확률이잖아. 그치? 확률이 최대잖아, 최대.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평균 32라고. 우리 표준으로 맞춘 게 아니야, 지금? 자, 얘가 32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가 최대라고 얘기하게 되면, 자, 여러분, 이 범위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결국에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 가운데 끼고 대칭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이 정도? 얘가 지금 k-3이고 얘가 k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y의 값이 확률인 거잖아. y. 그쵸? 그것에 대한 그 값들이 최대가 되려면 가운데 이 평균을 끼고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k-3과 k 플러스 1의 중점 좌표가 32나 다름이 없구나. 그러면 k-3 더하기 k 플러스 1 이거 2로 나눠버리면 30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자 64 2k-2 64 66 k가 33 이렇게 되겠네. 자, 예제 17번 가겠습니다. 자, 표준화하여 확률 구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규부호 40, 10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 25에서 40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 어쨌든 확률 변수 25네. 25에다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지. 얘는 지금 뭐야? 표준화 됐으니까 Z가 될 것이고 얘 뭐야? 확률 변수 40에서 40을 빼겠네. 표준 편차 나눌 거야. 이게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1.5야. 마이너스 1.5부터 0까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 뭐랑 똑같아요? 0부터 1.5 이 확률 값이랑 똑같습니다. 대칭이니까. 그럼 여러분 표에서 1.5만 찾아버리면 0.4332라고 써버리면 끝나죠. 자, 2번. 자, 얘가 지금 60보다 크거나 같다. 표준화 작업하겠습니다. 자, P, Z.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60이니까 뭐야? 60에다가 40을 빼고, 평균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버려야지가 되겠지. 얘는 지금 22야. 이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2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죠. 그럼 0.5에다가 뭐 빼버리는 거야? 0.477 이거 빼버리면 되겠네. 빼버리면 0.0228 이렇게 되겠네. (218번) 한번 해볼까요? 218번.
인사 286, 286. 자, 문제 볼게요.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218번 정규분포 32,5의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5분의 4에서 5분의 4 나옵니다. 그 이 5분의 4는 절대값 씌워버리면 같기 때문에 이 평균 0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형태의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2로 나눠버리면 얘가 0.2881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표준화로 만들어 봤어. 표준 정규 분표로 만들어버리면 Z는 마이너스 5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 있죠. 마이너스 5분의 4가 여기거든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하면 이거겠죠. 그럼 얘는 고민도 안 하고 얘가 뭐야? 여기 0.5잖아. 0.5에다가 0.2881 더해버리면 0.7881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엔 정규 분포를 끝내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을 좀 들어갈게요. 일단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까지면 어디까지니? 자, 일단 개념 원리는 129쪽까지인가요? 169쪽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쌤비는 어디까지 할까?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28? 69쪽에 28번? 69쪽에 28번. 그래? 그러면 수원 수투 열심히 해.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해보죠. 그럼 내가 이거 조금만 더 나가면 문제가 갑자기 많아지네? 네. 몇 장 남았어? 쌤비? 그래? 일단은 이번 숙제는 이렇게 합시다. 개념 129쪽이죠. 쌤비는 어디라고? 쌤비 98. 20, 100. 169쪽에, 그냥 69쪽에 28번. 오케이. 둘 다 뭐, 페이지가 비슷하네요? 근데 이거 표준화까지 하면 38까지 해도 되고. 38? 38까지 해? 그럼 38. 어쨌든 그래봤자 한두 장 늘어나는 거잖아.
자, 개념 169쪽까지, 그 다음에 쌤비는 69쪽에 38번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